삼삼오오 모여 가벼운 산행을 하는 사람들. 자, 올라오실 때 심호흡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그들은 단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음식을 섭취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단식을 더 잘하려면 일단은 운동이 기반이 돼야 돼요. 뭐 살을 많이 빼는 것보다도 단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트레킹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앞으로 한 7일이 남았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요 현상으로 117kg가 됐다는 정우진 씨. 단식 다이어트에 두 번째 도전하는 김진희 씨.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윤윤희 씨. 요요 현상으로 고생했던 세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단식 다이어트를 합니다. 단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난 뒤 그들의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급격한 체중 감량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며 길고 배고픈 일주일을 겨우 버텼다는 정우진 씨.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고, 진짜 이생의 다이어트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내 다시는 살찌지 않으리라는 거를 많이 깨우쳤습니다. 지금 대략 한 9kg에서 10kg 정도 감량된 것 같아요. 조금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어요? 5kg 정도. 6, 7kg 빠진 것 같아요. 7kg. 평균 5kg 이상 감량. 단식원을 나서는 3명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체중 감량은 그들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단식 다이어트에 성공한 3명이 다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혈압, 호르몬과 콜레스테롤 등을 비롯한 몸의 전반적 상태와 체중의 변화로 달라진 체지방 근육량까지 확인해 봅니다. 일단은 체지방도 많이 빠졌을 것 같고요. 체중이 빠진 만큼 혈압이나 이런 것도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주일 전보다는 종합적으로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3명의 기대처럼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높아진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7kg 감량한 정우진 씨는 98 증가, 김진희 씨는 78 증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상태에서 위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4kg로 체중 감량을 가장 적게 한 윤윤희 씨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먹는 양을 줄이면 살은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일종의 대사 이상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만이 쉽게 올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2차적인 질환들, 심장병, 또 대사성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요 현상이 반복될 경우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사망률까지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o-yo dieting is toxic for your health. It's actually far more healthy to remain obese than it is to yo-yo diet, which is most people don't understand that. So you're better off actually staying overweight than you are yo-yo dieting. 우리가 요요를 반복하게 되면 제일 무리가 가는 부분이 콩팥인지라 콩팥이 무리가 가고 나면 이제 고혈압이 제일 먼저 오고, 그다음에 간에 기름이 끼는 지방간염도 차라리 그냥 비만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보다는 요요를 반복한 경우에 훨씬 더 기름도 많이 끼고 단순 지방간이 아니라 거기 염증이 동반되면서 지방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지방간염이 있게 되면 사실은 당뇨병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런던.
한적한 산책로에서 다이어트 신이라 불리는 닐 스펜서를 만납니다. 강아지들과 산책을 즐기고 있는 그는 2년 전 3개월 만에 20kg를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량 체중을 유지하고 있죠. She's mine, and these three are people that I'm looking after. She's staying because I look after dogs at home, and these two I've got dogs I walk in the week. No, not yet. Wait. 닐의 운동은 하루 1시간 강아지들과 하는 산책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 Come on then. Come on, doggy. Right, we're going to have some lunch. Let's have some lunch. 닐은 건강 간편식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또 유지하고 있답니다. I'm going to have this, 250 calories for my lunch. I just need to stir it with a spoon and then leave it to stand a bit. 249. It's completely enough for lunch for me. 94kg의 거구였던 그가 초절식 다이어트로 20kg를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를 위해 지금도 초절식을 먹고 있습니다. They're really strictly regulated, and rightly so, as they should be, because people are literally living on them for months to lose their weight. 600 to 800 calories a day. So that was quite quick. So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lose weight, which worked really well for me, was very low calorie diets. 닐의 유지 비법은 매일 1000칼로리 미만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는 어떻게 2년 동안 이런 초절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닐은 배고플 때마다 냉장고로 갑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죠. 텅 빈 냉장고 안 수첩과 펜. 배고픔을 참기 위해 냉장고를 비우고 수첩을 넣어둔 겁니다. You keep journal inside the fridge. I keep a journal inside the fridge, so when I find myself at the fridge, when I might be emotional, feeling emotional or something that I'm yearning something other than physical hunger. So this is here to help me understand why I've been doing that and change it. 감량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선 평생을 힘겹게 배고픔과 싸워야 합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It's a lot of it for weight loss is the diet rather than the exercise. For weight loss, just using food, just using exercise without addressing your food, it's impossible. (30kg를) 감량한 뒤 4년째 감량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다이어트 신 조혜진 씨. 오늘 먹을 식단인데요. 탄수화물은 잡곡밥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계란, 그리고 야채는 애호박으로. 식재료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원래는 정말 타이트하게 이제 바프 가까이 오면요, 이제는 물로 이제 또는 쪄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먹을 수 있게 조금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먹는 점심이 460칼로리. 조금 부족해 보이는 식단이지만 혜진 씨는 무척 만족스러워합니다. 최종 80kg까지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 약도 먹고 우울증 진단도 받고. 뚱뚱한 체형이었던 혜진 씨는 출산하고 나서 70kg로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상으로 병원 생활을 하며 80kg가 넘게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입던 옷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잘 맞았던 옷이에요. 이렇게 입었었고, 이거는 이렇게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이게 타이트했어요. 이게. 그리고 또 타이트해서 잘 안 입었어요. 이거는. 다이어트는 정말 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조금은 적게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운동이 좋아질 일도 없고 식단이 좋아질 일도 없을 거거든요. 비법이 없는 체중 관리. 그녀는 적게 먹고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러 가요. 자전거
타러 어디로 갔어요? 자전거 타러 제가 또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타보려고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자전거를 탄다는 혜진 씨. 운동에도 그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조금만이 힘들 때까지 하는 것이죠. 운동하면 오히려 별로 덜 먹고 싶고요. 운동을 안 할 때 더 먹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점을 넘기나 봐요. 운동을 하게 되면. 예, 그냥 적당히 운동이 아니라 조금 힘든 구간까지는 가나 봐요. 직업마저 바꿨다는 혜진 씨. 그녀의 경력과 체중 유지 기간이 같습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틈틈이 운동을 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다시 살이 찔까? 혜진 씨는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48kg에서 54kg를 넘나드는 체중. 조금만 방심하면 체중은 쉽게 늘어납니다. 때문에 혜진 씨는 한시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녀만의 식단, 여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비율로 했는데요. 단백질 100g, 탄수화물 100g, 채소 200g 이렇게 해서 1대 1대 2 비율로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요. 3끼 먹어요. 하루 평균 1000칼로리도 안 되게 섭취합니다. 이렇게 먹지 않으면 절대 체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찔까 봐 너무 무서웠고 살을 빼놓으니까 한동안은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다시 찌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컸어요. 요요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 0.5%. 이 0.5%에 들기 위해 우린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야만 할까요? 이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비만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을 그냥 언제까지 하고 딱 끝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내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냥 몸에 배이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